자, 삼각기의 활용 파트를 좀 볼 거야. 자, 내용 설명부터 할 텐데, 활용 파트는요, 기본적으로 공식을 많이 외워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경을 쓰셔야 돼요. 자, 앞에 내용을 갖다 우선 먼저 보면은, 삼각비의 기준이 직각삼각형일 때 여기 각이 앞각이 세타일 때 길이를 이런 식으로 놓는다면, 자, 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은 C분의 B가 될 거고,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은 C분의 A가 될 거고, 탄젠트 세타라고 하는 것은 A분의 B가 되죠. 자, 근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시 생각을 할게. 지금 선생님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갖고, 지금 머리 아프고, 아까 약을 먹었는데도, 약간 드셨어요? 지금 뭐 확인할 정도로 지금 그런 느낌이거든. 그러니까 좀 목소리가 낮더라도 이해 좀 해.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건 비율이라고 얘기했었지. 맞아? 근데 비율 갖다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제부터는 길이 갖다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이 C라는 그치 분모에 있는 걸 이제 넘겨봐도 되잖아. 맞아? 얘도 마찬가지야. 그럼 여러분이 기억을 해둬야 될 게 B라는 것은 C 곱하기 사인 세타가 되겠지. 맞아? 정리 봐야 될 거 아니야. C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특수가 반드시 외워야 된다고 했고, 얘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어. 맞아. 근데 이거를 문자로 외우지 마시고요. 앞으로 길이를 제일 많이 쓸 거기 때문에 뭐라고 외우냐? 높이라고 하는 것은 빗변 곱하기 사인이다 라고 외워두시면 좋아요. 이건 반드시 외워야 될 거고, 니네가 나중에 공통수학 2를 배우고 그 다음에 대수원, 즉 대수로 바뀌는 그 과정을 배울 때 제일 많이 쓰일 거야. 꼭 외워둬야 되는 부분이 될 거야. 밑변이라고 하는 것은 밑변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될 거고, 얘는 높이라고 하는 것은 탄젠트로도 얘기를 할 수 있겠지. 그래서 밑변 곱하기 탄젠트라고 이렇게 탄젠트 세타라는 형태로 한글로 외워두세요. 알겠어? 라오나 알겠니? 집중하고 들어야 돼. 자, 이걸 가지고서 얘를 베이스로 해서 우리가 공식을 갖다가 볼 건데, 첫 번째로 일반 삼각형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형태를 갖다 배울 거야. 그럼 뭐냐면,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 아닌 A, B, C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길이를 C, 얘를 A라고 하고 양쪽 각만 주어졌을 때를 갖다가 했을 때 이 B라는 게 요 AC라는 길이가 얼마냐? 라는 형태를 갖다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네들을 갖다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 어차피 필요한 건 직각삼각형이다 보니까 직각을 내려야 되겠지. 맞아. 그러면 얘는 아까 이제 높이 빗변 곱하기 사인 B가 되겠지. 얘는 밑변 곱하기 빗변 곱하기 코사인이 되겠지. 아니, 그러면 얘는 뭐가 돼? 이쪽은 A에서 빼주는
C 코사인 A-C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아니, 그래서 피타고라스 A에서 AC라는 것은 루트 C 사인 B의 전체 제곱이랑 A-C 코사인 B의 세타가 B인데 B의 전체 제곱으로 계산을 할 수 있다 라는 게 여기 내용이야. 이해했어? 그러니까 한마디 일반 생활 두 변과 그 사이 끼임각이 좋을 때 이런 식으로 한다 이거야. 그런데 이걸로 굳이 외울 필요는 없다 이거야. 왜? 하는 것도 어렵잖아. 그럼 뭐야? 여기 있는 얘네들을 반드시 생각을 해두면 우리가 공식 안 외워도 바로 해줄 수 있다. 삼각비는 거기다 피타고라스 갖다 해주면 되는 부분이니까.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해했어?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외워두셔야 돼요. 자, 두 번째로 높이 구하기라고 해서 우리 책에 보면은 지금 두 변과 그 사이 끼임각이 될 때는 얘, 그 다음에 두 밑각이 주어졌을 때는 따르게 되어 있어요. 두 밑각과 한 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맞아. 근데 둘 다 결론적 피타 갖다 이용하면 되기 때문에 공식은 외울 필요 없다고. 알겠어? 자, 높이 구하기라는 문제가 나오면 오늘 시험 문제 나왔지만 높이라고 나와 있으면 높이라는 걸 구한다 라고 한다면 얘는 무조건 탄젠트로 구한다 라고 생각을 해두시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탄젠트 구하는 거라고. 탄젠트 이용해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병훈아, 적어야지 이 자식아. 자, 한 편과 밑변과 양 끝각이 주어졌을 때 높이를 구하여라. 즉, 예각 삼각형과 중각 삼각형이 나올 텐데 이렇게 직각이 요 H를 구하여라 이 문제인 거야. 됐니?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요 길이를 X라고 놓고 여기를 Y라고 놓자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주어진 건 이 각이지만 직각이 될 때는 여기 값을 갖다가 구해놓고 생각을 해준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90 마이너스 여기를 알파라고 하고 얘를 베타라고 할게요. 그러면 알파가 될 거고 여기가 90 마이너스 베타가 되겠죠. 됐어? 그러면 이쪽 삼각형 기준으로 놓고 간다면 탄젠트 우선 첫 번째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A라고 한 것은 X 플러스 Y가 될 거고 두 번째로 탄젠트 90 마이너스 알파라고 하는 것은 H분의 X가 될 거야. 됐어? 자, 탄젠트 90 마이너스 베타라는 것은 H분의 Y가 될 거야.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분수 형태보다는 넘겨서 할 거야. 그러면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 X는 높이 곱하기 탄젠트 90 마이너스 알파와 높이 곱하기 탄젠트 Y라고 하는 것은 높이 곱하기 탄젠트 90 마이너스 베타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럼 얘를 여기다가 다시 대입을 해보면 A라고 하는 것은 H 탄젠트 90 마이너스 알파가 될 거고 더하기 H 탄젠트 90 마이너스 베타가 될 거야. 그래서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높이잖아. 그러면 H를 묶어주자. 탄젠트 90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탄젠트
90 마이너스 베타라는 게 돼버리겠지. 됐니?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얘기할 수 있다? h라고 하는 높이는 탄젠트 90 마이너스 알파와 탄젠트 90 마이너스 베타라는 형태의 공식으로 얘기할 수 있다가 되는 거로. 알겠어? 됐니? 그러면 높이 구하기가 나오면 탄젠트를 구한다라고 한다고 했잖아. 맞아? 그러면 높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외워주면 되느냐? 그냥 밑변에 해당되는 거를 가지고선 얘기를 하자 이거야. 됐니? 근데 여기가 탄젠트와 탄젠트로 이렇게 되는 형태가 될 거라. 알겠니? 근데 이 각이 아닌 여기 각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알겠니? 그러면 예각이 아닌 둔각일 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지. 자, 여기가 A일 때. 자, 그럼 여기 연장선을 긋고 얘 직각으로 내리는 형태를 갖다 얘기를 해놓고 얘를 알파, 얘를 베타라고 얘기한다면 똑같은 방법에 의해서 여기가 90 마이너스 알파가 될 거고 여기가 90 마이너스 베타가 되겠지. 맞니? 이해했어요? 그러면 탄젠트 이용해서 똑같이 될 거야. 근데 여기의 차이점은 뭐가 되느냐? 높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 이거 A 그대로 가는데 둔각이다 보니까 우리가 해당되는 건 여기 각이야. 그럼 얘에서 얘 빼준 거지. 맞아? 얘는 더한 거야. 맞니? 그러다 보니까 차이점이 탄젠트 90 마이너스 알파에서 탄젠트 90 마이너스 베타가 된다라고 공식을 아예 외워버리는 게 제일 좋아요. 이해했어요? 네. 여기까지 했어? 그래서 이걸 반드시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알겠니? 그러니까 높이 나오면 무조건 이 공식 갖다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했어요? 어설프게 피타 갖다 써도 상관없는데 피타 갖다 쓰지 않고 삼각비 이용한다면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치?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해당되는 게 넓이 구하기가 나와요. 자, 넓이라고 하는 것은 삼각형이 있을 때 자, 한 변이 A고 B고 여기 사이가 B음각이 주어지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지. 삼각형 넓이 구하는 방법이 어떻게 돼? 밑변 곱하기 높이는 그치. 그러다 보니까 높이라는 것은 아까도 첫 번째 얘기했듯이 A 곱하기 사인 세타가 될 거 아니야? 맞아. 그래서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얘가 돼서 사인 세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요. 뭘 얘기하는 건지 알겠어? 알겠니? 원리를 지금 다 보여주는 거야. 근데 일반 삼각형이 아닌 예각 삼각형이 아닌 둔각이 될 수도 있잖아. 즉 이런 경우에는 즉 길이가 A와 B와 세타가 나왔대. 그러면 얘 역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직각으로 갈 거기 때문에 얘는 B 사인 세타가 되겠지. 맞아? 됐니? 이해했어요? 이쪽이 주어지면 상관이 없어. 맞니? 근데 문제는 둔각에서 이게 아니고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냐면 둔각이 있는데 여기 각이 세타인 경우가 있어요. A와 B가 되는. 그러니까 해당되는 중심각이 이쪽으로 돼버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거지. 그러면 얘는 이렇게 똑같이 직각으로 가되 이해했어요? 여기가 뭐가 돼? 90 마이너스 세타가 되겠지. 됐어?
그러면 높이가 b 곱하기 사인 90 마이너스 세타가 되겠네. 얘니 그러면 우리가 넓이라고 하는 것은 2분의 1 AB 사인 90 마이너스 세타가 되겠네. 맞아요. 그래서 공식이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근데 그러면 세타 나올 때 저거 어떻게 구하느냐? 저게 문제가 되잖아. 그래서 얘기를 해주는 게 90마이너스 세타는 180마이너스 세타 아니에요? 180 마이너스 세타. 좋은 여기가 180 마이너스 세타가 되겠지. 여기가 180 마이너스 세타. 180 마이너스 세타. 됐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기억을 해뒀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차피 우리가 해당되는 값은 심하라고 해도 180까지밖에 안 나와. 고등학교 과정 이상 되지 않는 이상. 알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지금부터 하는 방법을 알고 계셔도 되고요. 다르게 하셔도 되는데 알고 있으면 좀 편하긴 해. 왜? 90 이상 나오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우선은 여기가 따지고 보면 이 값이 90 곱하기 2가 되는 거지. 180은 맞아? 네. 맞아. 그래서 어떻게 얘기할 거냐? 90도 곱하기 됐어요. 여기 여기 숫자를 A라고 할게요. 됐니? 거기 값에서 빼주고 더해주는 형태가 때 얘기를 합시다. 됐어요? 원래는 정확히 A라고 하지 않고 N이라고 얘기하거든? 왜냐면 숫자이기 때문에. N이 네. 그럼 무슨 얘기해야 되냐? 90 더하기 세타가 되던 180 마이너스 세타가 되던 다 이걸로 표시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알겠어? 됐니? 자, 그러면 n이 두 가지로 해서 얘기할 건데 짝수일 때와 홀수일 때로 나뉘어서 얘기를 할 거야. 됐니? 홀수이면 90 마이너스 세타, 90 플러스 세타가 되겠지. 짝수이면 180 플러스 세타와 마이너스 세타가 되겠지. 됐어요? 그래서 짝수일 때는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사인은 그대로 사인 쓰고요. 코사인은 코사인, 탄젠트는 탄젠트를 쓴다라고 변화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라고요. 홀수는요, 사인이 코사인으로 바뀌고 코사인이 사인으로 바뀌고 탄젠트가 탄젠트 분의 1로 바뀌어요. 그러면 이 얘기가 뭔 얘기가 되냐면 예를 들어서 사인 90 곱하기 2가 되는 180으로 합시다. 마이너스 세타다. 됐어요? 됐니? 그럼 얘는 사인이 사인으로 바뀌기 때문에 사인 세타로 된다고.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해했어? 됐어요? 자, 그러면 사인 만약에 사인 여기는 90 플러스 세타라고 한다면 거의 90 갖고는 얘기를 안 해요. 알겠니?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코사인 세타와 같다고요. 알겠니? 이거 얘기하는 이유는 얘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두호까지 신경을 써야 되지만 지금은 요 정도까지만 알고 있어도 우리가 문제 푸는데 특별한 건 없을 거야. 이해했어요? 이게 기본적인 형태의 내용이고 추가적으로 좀 알았으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로 자,
사인 법칙이라고 해서 고등학교 과정에서 얘기하는 법칙이 하나 있어요. 이게 원래 중학교 때 있었다가 다시 올라갔어. 그래서 대수 때 배우는 거거든. 근데 참고로 해주시면은 나중 가서 도움이 많이 돼요. 자, 사인 법칙은 말 그대로 사인을 갖다 얘기하는 건데, 얘는 굳이 치자면 외심을 갖고 얘기하는 단원을 얘기할 때가 많아. 무슨 얘기냐면 원이 있을 때 자, 반지름이 R이고요. 길이가 A, 얘가 B, 얘가 C라고 합시다. 됐니? 자, 이렇게 나타냈을 때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어떤 식으로 얘기할 수 있냐? 직각삼각형이 아니기 때문에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쓸 수가 없어. 아니? 그러면 직각삼각형 하기 위해서 여기 연장선을 그어서 직각으로 내려보면 이렇게 직각이 되겠지. 지름이다 보니까. 맞아. 그럼 여기가 2R이 되겠지. 됐니? 이해했어? 그리고 이 각과 이 각은 원주각에 의해서 같죠? 뒤에 따는 이게 하지만 우리가 심하기 때문에 이건 배우셔야 되니까. 이해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얘기했잖아. 여기 사인 A라고 하는 것은 빗변 2R분의 A가 되겠죠? 아니, 그럼 둘이 자리 바꿔서 지름이라고 하는 것은 사인 A분의 스몰 a 길이가 된다라는 얘기가 되지 않겠어? 맞니? 이해했어요? 네. 그래서 사인 법칙은 다른 게 아니고요. 모든 길이에 대한 비율이 이 형태로 얘기할 수 있다 해서 나온 게 지름은 해당되는 각 사인 b분의 대변에 대한 길이 이게 서로 같다라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사인 법칙이에요. 됐니? 됐어요? 자, 이걸 이용하다 보니까 우리는 안 하긴 하지만 삼각형의 넓이도 구할 수가 있어. 그래서 외심에서 넓이 공식이 하나가 나와요. 잘 쓰진 않지만 그래서 4R분의 ABC라고 하는 형태가 공식이 하나가 나와. 저 사인 법칙을 이용하면. 근데 굳이 몰라도 되기는 해. 근데 위에 거 정도까지는 알고 계세요. 알겠니? 됐어요. 됐냐고요? 네. 자, 두 번째로 기억을 해둬야 될 게 사인 법칙이 있으면 코사인 법칙도 있어요. 근데 코사인 법칙은 두 가지로 해서 얘기를 해요. 제1 코사인 법칙이 있고 제2 코사인 법칙이 있어요. 예. 근데 솔직히 제1 코사인 법칙은 되게 간단해. 그렇기 때문에 굳이 사용을 보통 잘 안 하고 얘는 제2 코사인을 증명하기 위해서 얘기를 해요.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코사인을 갖다 얘기하는 거다 보니까 요 길이가 뭐가 돼? 아까 계속 그 공식 이용하다고 했지 맨 처음 했던 거 빗변 곱하기 코사인 B가 되겠죠. 이쪽은 B 곱하기 코사인 C가 되겠죠. 그래서 제2 코사인 법칙은 제1 코사인 법칙은 얘가 바로 제1 코사인 법칙이에요. 즉 요거 마주 보는 거죠.
이해했어? 그럼 만약에 B라는 것은 어떻게 되겠어? B 여기서 A 썼으니까 B C인 거고 B 했으니까 A C가 되겠지. 맞아?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됐니? 그럼 C라는 것은 A 코사인 B 이 코사인 A에 대한 합이 되겠죠. 이게 제일 코사인 법칙이야. 알겠어? 근데 이거는 그냥 우리 해왔던 거기 때문에 굳이 외우지 않는다. 알겠니? 근데 문제가 되는 게 제2 코사인이야. 자, 제2 코사인은 언제 쓰냐면 우리 아까 했던 문제 중에 하나가 자, 두 변과 그 사이 낀각이 주어질 때 이 길이 구하는 공식이 있다고 했지. 우리 아까 봤죠? 그거에 대해서 굳이 외운다 안 외운다? 안 외운다라고 얘기했어. 맞니? 그러면 외우지 않고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거는 그냥 얘를 이용하는 게 더 많을 때가 많아. 이건 그냥 외워두시면 좋아요. 굳이 증명은 따로 안 할 거야. 자, 어떻게 할 거냐? B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완전제곱식 형태와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각 변에 주어진 변의 제곱에서 2 곱하기 길이 코사인 B가 우리가 얘기하는 제2 코사인 법칙이에요. 쟤를 이용해서 증명을 하게 돼. 알겠니? 자, 그러면 A 제곱은 똑같으면 순서만 외워두시면 되겠죠. B제곱 플러스 C제곱에서 2BC 코사인 A가 되는 거고, C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2AB 코사인 C가 돼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외워두시면 좋아요. 알겠니? 여기까지 했어요. 자, 마지막으로 삼각형의 넓이에 대한 공식을 종류별로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아요. 탄지트 공식은 없습니다. 됐어요. 자, 삼각형의 넓이 공식 우리 기본적으로 2분의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가 있죠. 네. 아니, 그래서 이 종류들을 다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한 6가지 되거든. 상황에 따라 해주는 형태일 때 꼭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배운 넓이 2분의 곱하기 AB 곱하기 그냥 쓰자. 2분의 1 AB sin 세타라는 형태가 있죠. 맞니? 세 번째로 자, 내심에서 했던 공식 2분의 곱하기 4저번의 반지름 곱하기 둘레. 맞죠? 자, 네 번째로 저기 나와 있는 외심에서 하는 4분의 ABC. 됐어요? 자, 다섯 번째로 세 변이 주어져서 얘기하는 일명 헤론의 공식이라고 해서 배우는 형태가 될 거야. 헤론. 2분의 1 루트 A 곱하기 S는 지금부터 얘기했지만 S-A, S-B, S-C라는 이 공식으로 돼요. 이게 일명 헤론의 공식이야. 자, 여섯 번째로 세 점이 주어졌을 때 해주는 사선식 신발끈 공식이라고 하는 형태. 뭐라고? 신발끈 그거 어디서 들어가긴 얘기를 그렇게 해주는데 자,
이렇게 곱하고 곱한 거에 합해서 이렇게 곱한 거 빼준다. 그래서 신발끈 공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즉 이거 넓이는 2분의 1 S1 Y2 더하기 S2 Y3 더하기 X3 Y1 빼기 와이프 아니에요. 저 1이라 적혀있긴 한데. 뭐? 와이프 아니에요? 너는 멍멍 소리야 이 자식아. 왜요? X2 마이너스 A1 그 다음에 X3 Y2 X1 Y3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바로 나와요. 자 그럼 이게 언제 쓰는 거냐면 얘는 밑변과 높이가 얘와 얘가 주어질 때 그러니까 삼각형 넓이라는 자체가 언제 형태가 이제 쓰여지는 거야. 이해했어요? 됐니? 자, 얘 같은 경우는 두 변과 그 사이 B가 주어질 때 이때 쓰는 거예요. 얘는 내저번에 반지름하고 세 변이 주어질 때야. 이해했어? 그 다음에 얘는 외저번에 반지름과 세 변이 주어질 때 얘는 세 변만 주어졌어. 세 변이 주어질 때 그러다 보니까 이 S는 아까 얘기 안 했죠? 요 스몰 s라고 하는 것은 2분의 세변의 합과 같아요. 그래서 3개 더한 다음에 2로 나눈 다음에 계산해 주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어? 그리고 이거는 나중에 공통수학 2에서 배우는 세 점이 주어질 때 이때 공식을 이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X4가 안 나오지 이 자식아. 세 점이 주어져서 처음 걸 한 번 더 써주는 거야. 알겠어? 이거는 행렬에서 원리가 나온 거예요. 행렬 설명했을 때 했던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야. 행렬에서 나온 거야. 지금 보다시피 삼각형 넓이 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야. 어떤 게 주어질 때 어떻게 써야 될지 당연히 외워야 되는 거지. 여기서 원래는 하나가 더 있어요. 이 세 번째에서 그 세 번째에서 얘기하는 형태가 하나 더 있는데 뭐냐면 직각삼각형일 때 내저번이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됐어요? 여기가 A고 얘가 B가 B라고 하면 직각삼각형에선 둘이 곱하면 끝나요. 내저번이 접하는 요 길이 둘이 곱이 삼각형 넓이라고. 요게 일명 벌레 정리라고 얘기를 해요. 벌레요? 벌레. 일명 벌레 정리라고도 얘기하는데 벌레 정리라고 해요. 그래서 삼각형 넓이 구하라고 했을 때 저 점이 나와 있으면 바로 저 두 개 곱해버리면 끝나기 때문에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얘는 피타고라스 아까 이제 직각삼각형 일대라고 했어. 그럼 얘네들 그런 문제 많이 하잖아. 뭐 세 변이 주어졌는데 요거 반지름 알고 하라고. 맞아? 그럼 밑변 곱하기 높이랑 이 공식 써서 넓이 구해있죠. 그래서 알고 했었죠. 그렇게 안 해도 바로 얘 두 곱해버리면 끝난다. 뭔 얘기인지 알겠어? 그래서 넓이 공식은 저런 식으로 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해했어요? 자, 근데 우리 삼각형 넓이에서 아까 얘기했지만 요거 2분의 1 곱하기 AB 사인 세타가 있었지만 얘가 둔각일 때 아까 180에서 세타 빼줬죠?
그러면 사각형의 넓이는 당연히 2분의 1 빼면 돼요. 근데 대각선이 주어졌다. 그러면 안에 각이다 보니까 180에서 세트 빼주는 형태. 이것까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지금 보다시피 삼각형 활용 파트는 넓이 공식이 이 공식들이 많아. 그때 꼭 외워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아까 얘기했지만 첫 스타트에도 얘기했지만 높이는 빗변 곱하기 사인, 밑변은 빗변 곱하기 코사인 외워두셔야 되고요. 높이 구하라 하면 무조건 탄젠트 이용한다고 했어. 공식 외우셔야 되겠죠. 아니 좀 기본적으로 두 개만 외우면 돼. 그 마지막 삼각형 넓이 공식이라고. 근데 조금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두 번째 써준 얘네들 다 외우고 있으면 활용도가 더 높아지겠죠. 이해했어요? 외워. 넌 시험 볼 거야 이 자식아 이거. 라온아 집중 안 하면 너도 시험 본다.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거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럼 얘네들 갖고 이용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많겠죠. 자, 문제 봅시다. 자, 문제 보면은 지난 시간에 스텝 1까지의 숙제였죠. 네, 스텝 1까지. 자, 20쪽부터 보면 되는 건가? 네, 20점. 자, 20쪽에 질문 4번 지금 딱 아까 얘기했던 형태와 똑같은 상황이잖아. 내가 분명히 얘기했잖아. 형태서부터 기억하라고. 그러니까 네가 지금 이 그냥 놓고만 하려고 하니까 어렵잖아. 높이 구하는 거니까 높이는 어떻게 돼? 아까 뭐로 외우라고 했어? 그래 바로 안 나오지. 뭐라고? 한글로 외우라고 했잖아. 그쵸, 빗변 곱하기 사인 세타. 헐이 아니고 네가 지금 그만큼 문제라고 맨날 아 하고 넘기니까 이 자식아. 아 제발 좀 지겹지도 않냐? 0.025라고 했죠 얘가. 자 그러면 쟤에서 비행기 구해야 되는데 문제는 빗변의 길이가 문제가 되죠. 맞아요. 네. 문제 뭐라고 나왔어? 시속 200km. 시속 200km가 나왔어. 맞니? 네. 그 다음에 시간이 나왔지. 뭐 이렇게 갖고 나와 있어요. 맞니? 네. 연결됐어요. 자, 그러면 얘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는 시속이야. 얘는 초야. 맞아? 그럼 우리 기본적으로 거리라고 하는 것은 시간 곱하기 속력이잖아. 맞아요? 네. 자, 속력은 200이 나왔어. 근데 시간은 얘는 초고 얘는 시속이잖아. 네. 그럼 바꿔줘야 되겠지. 맞아? 어떻게 돼? 3600초분의 이거 시간으로 치면 얘가 되죠. 18이 되겠죠. 곱하면 1이 나오죠. 단위는 킬로미터가 되겠죠. 됐어요? 네. 한마디로 여기가 뭐가 된다? 1km라고. 그랬을 때 높이 구하라고 했으니까 높이는 아까 뭐라고 했어? 뭐라고 했냐고? 봐야 돼? 좀 전에 얘기했는데
B평 분해라는 아, B평 곱하기 사인 세타. 자, B평 곱하기 사인 13도가 되겠죠. 그럼 얘는 뭐가 돼? 0.25 km가 되는 거잖아. 맞죠? 그러니까 미터로 바꿔주면 225m가 되겠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아까도 얘기했잖아.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 대해서 탄젠트는 그렇다고 치지만 외워두라고요. 높이는 뭐라고? B평 곱하기 사인 세타. 제 밑변은 B평 곱하기 코사인 세타. 외워라. 외워. 적어 빨리. 저 사자. 자, 20개 또 질문 있어? 없니? 네. 21조 21 없어요. 1, 넘어가도 돼. 1, 22 22조 없어. 23조 없어. 24조 없어요. 예? 없어. 나 저 17번이요. 너 숙제 안 해왔지 이 자식아. 예? 27번이요. 너 왜 채점이 안 돼 있어? 실제로 답지가 답이 기억이 없는데. 답지 많은데. 야, 이거 안 돼. 답지? 같이 버렸는데. 그만지 진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매번 버리고 다니면 뭘 어떡하자는 거야? 자, 문제 예정. 등이 평에서 나오면 등적 변형에 의해서 이 삼각형하고 같잖아. 그럼 결론적으로 사각형 넓이 구하는 건 삼각형 넓이 구하는 건데 이걸 못한다고? 2분의 5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사인 60 해주면 끝나는 문제인데 어? 맨날 이럴 때만 자, 얘 2분의 루트 3이죠? 그러면은 계산하면 3루트 3 나오니? 네, 맞아요. 또 질문 너 보고 형규 답지 들려줘. 24쪽에 또 있어요. 언니 25 23 22 자, 22번 같은 경우는 자, 22번에 뭐라고 되어 있냐? 5에 외접하는 정육각형과 외접하는 정육각형의 한 변의 그 외접이 8cm 때 내접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거든. 이거 되게 어려워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론부터 얘기하면 되게 쉬운 문제야. 자, 그림 그리기가 조금 복잡해서 그냥 형태로만 보여줄게.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외접하는 이건 거잖아. 이런 식으로. 맞아? 됐니? 자, 선을 하나 더 보면 여기는 몇 도야? 몇 도야? 60도죠? 맞아요. 한마디로 정사각형 이거는 6개 붙였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 길이가 뭐가 돼? 8이 되는 거지.
맞아요. 네. 자, 여기에서 이렇게 연결을 할 거야. 여기. 그치, 얘가 8이 되는 거지. 자, 여기까지 됐어요. 됐니? 그러면 요 길이는 여기에서 집 가고 내렸을 때 요 길이는 뭐가 돼? 여기가 30도, 얘 60도가 되니까 4가 될 거고 얘는 4는 3 되겠죠. 근데 잘 봐야 될 게 이 길이와 원의 반지름이잖아, 맞아? 맞니? 이거 8인 거는 이 길이 때문에 8이야. 알겠니? 근데 얘가 원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요 길이가 뭐가 되는 거야? 4루트 3이 되겠죠. 이해했어? 됐냐고? 네. 자, 요 삼각형 무슨 삼각형? 정삼각형이라고 좀 전에 얘기했는데 이 자식아. 정삼각형이요. 정육각형은 정삼각형 6개가 다 붙인 거야. 그러면 얘 반지름이 한마디 이 변의 길이가 똑같을 거 아니야. 답은 4루트 3. 계산하는 문제가 아니야. 됐니? 이해했어요. 자, 그 다음에 사각형의 넓이 구하라고 되어 있네. 맞니? AC 곱하기 AC 더하기 BD.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사각형의 넓이에 구하는 방법은 대각선 갖고 얘기한다고 했었어. 맞니? 그럼 대각선의 길이가 지금 필요한 상황이 됐죠.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이거 평행한 거 아니야. 여기가 120도고 얘가 2고 얘가 2래. 됐어? 자, 대각선의 합은 11이라고 나왔거든. A, B, C, D 가운데 거고. 자, 문제에서 A, C랑 B, D랑 더한 게 11이라고 우선 나왔어. 됐니? 그 다음에 여기 넓이가 2루트 3이래요. 됐어요. 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닮은 비 갖다 이용해도 되겠지만 여기 길이를 A라고 놓자고. 그럼 여기가 60도가 되겠죠. 그러면 삼각형 AOD라는 것은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2 곱하기 사인 60도가 되겠지. 얘가 2루트 3이다 라는 게 되어버리는 거잖아. 맞니? 자,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루트 3 값이 2루트 3이 되니까 요거 없어질 거고 A는 4라고 나오겠네. 맞아요. 됐니? 그러면 요 길이를 B라고 얘기한다면 요거는 다시 쓰면 A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B가 되는데 A가 4라고 구했잖아. 맞니? 됐어요. 그러면 B는 얼마가 돼? B는 B는 3 나오겠죠? 됐어요. 자, 그럼 알 수 있는 게 AC 길이가 얼마다? 6이 될 거고 A5, 그렇지? B D의 길이가 5가 되겠네. 자, 넓이는 아까 되겠죠? 2분의 1 곱하기 대각선 곱하기 사이 D인가
사인 120도죠. 근데 내가 아까도 했지만 사인 값은 60도와 그냥 둘이 더해서 180도 되는 거 찾아주면 되는 거야. 이해했어?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2분의 루트 3 돼서 계산하면 2분의 15 루트 3이라고 답이 나오겠지. 정도 이해했어? 네. 됐니?